다음 장에 보시면은 니은 번째 문진양의 장물지, 그냥 뒤에 내용 필요 없고 문진양 장물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책에 하나 빠진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소주의 4대 명언이라고 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지금 뭐냐면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 또는 다른 말로 예원이라고 합니다. 예원이요. 이 친구 또한 중국의 명시대 유명한 정원입니다. 해서 다시 볼게요, 여러분. 소주의 4대 명언은 청량정, 사자림, 졸정원, 유언이 나오고, 이렇게 다음 중 소주의 4대 명언이 아닌 것은 나올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요 시대별로 맞는 것은 얘랑 맞는 것은 요것 또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꼭 파악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명시대까지 끝났습니다. 명시대, 졸정원, 이계성, 원야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주의 4대 명원, 청시대는 없어요. 명시대까지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게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명나라가 끝나면 드디어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내용 보겠습니다. 권룡화원 자금성내에 있겠죠. 즉 권룡화원은 즉 뭐냐면은 이궁이 아닌 정국, 법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권룡화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읽어보시고 여러분, 밑에 있는 이궁과 별장이 중요합니다. 이궁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화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궁은 원명원이 있습니다. 원명원, 이하원, 원명원. 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원명원 다른 말로 우리는 만세산이라고 부릅니다. 얘 또한 수경 처리로 4분의 3입니다. 얘는 4분의 3이 수경으로 되어 있고,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은 저희가 좀 전에 베르사유 궁원이 여러분 900이었나요? 90이었나요? 헥타르였습니다, 여러분. 즉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있는데 책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베르사유 궁원처럼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현존하고 있는 정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하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친구가 좀 많이 나옵니다. 원명원은 2차 아편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소실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왜 중요하냐면은 책에 있는 것처럼요, 앙드레 르 로르트의 영향을 받아 동양 최초의 서양식 정원이 들어옵니다. 동양 최초의 서양식. 자, 이화원도 있고요, 원명원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청나라 시대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청나라 시대에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졸정원이 있었고요. 그렇죠? 졸정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원이 있었고요. 또 작원이 있었습니다. 동양에서 서양 양식을 최초로 받은 정원은 다 묶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앞뒤로 똑같은 원명원을 선택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전정의 대처분 중심으로 한 프랑스식 정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 프랑스식 정원. 서양 양식도 가지고 왔지만은 더 재밌는 거는 또 프랑스식 정원도 같이 들어왔다라는 부분. 누구에 의해서? 앙드레 르 로르트가 여러분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의 보르빅 공투하고 베르사유 궁원을 만들어준 사람인데, 이 프랑스식 정원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명원이었어요. 근데 가지고 온 것만 아니라 또 준 게 있어요. 서양에. 어느 나라에 줬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영국입니다. 즉 프랑스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영국에다 준 것도 있어요. 뭘 줬냐면은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뭐가 기억나시냐면 책에 있는 것처럼 윌리엄 챔버 하면은 제가 기억하라고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큐 가든이었습니다. 큐 가든에 중국식
석탑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즉 어디냐? 원명원이었습니다. 원명원이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원명원으로부터 해갖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데 최초의 서양식 정원 기법이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전정에 있는 대처분. 그러니까 전정이라는 거 뭐냐면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집 앞에 건물 앞에 지어진 연못을 우리는 전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명원에서 영국에 누가 챔버에 의해서 큐 가든을 만들었을 때 석탑을 모방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열하, 피서, 산장, 승덕, 피서, 산장은 별궁이 아닌 별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구나. 암기하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 볼게요. 중국의 4대 명원, 4대 명원은 이화원, 피서산장, 졸정원, 유원이고 소주의 4대 명원은 청량정, 사자림, 졸정원, 유원입니다. 이것 또한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암기하면서 알 필요는 없고요. 그 시대에 맞는 것만 암기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운주시대 영대랑 영유나 중요한 거 없고요. 진시대 뭐였습니까 여러분? 시황제의 아방궁 중요한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왔던 게 뭐죠 여러분? 한나라 시대, 즉 상립원이 나왔고 거기에 중요한 신선 사상인 태익지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온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게 여러분 삼국 시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나라 진짜인 진시대가 나왔는데 여기에 나왔던 거는 왕이지의 난정고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이 난정고사는 통일신라 시대 포석정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되고요. 수나라 시대 중요한 거 없고요. 당나라 시대 같은 경우는 온천궁에서 화천궁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어떠한 시에 의해서, 그렇죠, 백낙천의 또는 두보의 시에 의해서 그게 애찰이 된 부분이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송나라 시대 때였습니다. 태호석이라는 괴석을 옮겼던 배는 화석강이 되는 거고요. 최초로 휘종이 세자를 얻기 위해서 만들었던 가칭 만세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나라 없고 원나라 없고 명나라, 청나라의 두 정원에 대한 이궁에 대한 비교하는 부분하고 특징적인 부분하고 그 나라에 대한 유적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일단은 제가 잠깐 정리해 드렸는데 뭐 정리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정리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해서 오늘까지 해서 일단은 이 시간까지 해서 그 청시대까지 해서 중국 정원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서양사하고 중국하고 많이 따라왔어요. 이제 남은 거는 한국하고 일본이 남았습니다. 힘드시겠지만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동영상 공부하다가요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스톱 하고 다시 뒤로 가서 다시 듣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처럼 그 지금도 조경 관련된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저 또한 이제 스마트폰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지하철 어디 이동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요. 듣는 게 좋거든요. 왜? 단어가 익숙해지면은 문제를 풀더라도 이 단어 여기에 나왔지, 여기에 나왔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풀 때 혼란스럽습니다.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은 영상만 눈으로 컴퓨터 앞에서 해결하지 마시고요. 지하철을 이동하거나 또는 어디를 가거나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영상은 눈이 아파 못 듣습니다. 못 봅니다. 그렇지만은 소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로 계속 듣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감이 옵니다. 하는 거니까는 공부하는 방법은 저 말고도 제 했던 학습 방법 말고도 좋은 학습 방법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중국에 대해서 너무 좀 피곤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국 조경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